안녕하세요. TV 게네시입니다. TV 게네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2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비가 계속 오는 관계로 바깥에서 촬영을 못하고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특별기획 3부작 조선시대 겨울나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식주 중에 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이번 영상은 두 번째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에는 추운 날씨 탓에 상과들은 허허벌판으로 변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고기류는 사냥을 해서 보충한다거나 아니면 키우던 가축으로 먹는다고 해도 그 양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고기만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영양의 균형을 위해서 채소류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의 상과들은 허허벌판입니다. 자, 이 문제는 비단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상고시대 때부터 쭉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럼 선조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채소를 절임과 숙성시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숙성과 절임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김치입니다. 오늘은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보여드린 장소는 인사동에 있는 김치박물관 무지엄 김치관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김치의 다양한 종류, 그 다음에 맛까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김치 만드는 체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끼리 가시기에도 좀 좋은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상고시대나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삼국시대 신라 그 사찰이었던 법주사에는 돌 항아리 모양으로 된 김치 저장소인 석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유추해 봤을 때 그 김치는 이미 삼국시대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김치가 본격적으로 문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때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서 순물을 장에 넣으면 사마에 더욱 좋고 청염에 절여 구동지에 대비한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구동지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뜻하고, 청염에 절여 이 말은 소금물에 담근 동치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는 그냥 소금에 절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는 육식이 좀 억제가 되고 채식이 발달하면서 이에 따라 김치도 다양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우선 김치를 만드는 재료가 오이, 미나리, 부추 등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고, 물김치 형태가 고려시대 때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소금에만 절이던 것이 이 안에 마늘, 생강들이 들어가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장 문화가 고려시대 때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이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김치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는데, 이제 임진왜란 이 시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고추의 유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온 고추가 이 김치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빨간색 김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 결구형 배추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김치의 주 재료가 배추로 자리 잡게 되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배추김치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김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교통이나
그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 김치를 담글 때 품앗이 형태로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나는 그 재료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 김치가 다르게 발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선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별 김치 특징과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별 김치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려면 여기 평안도와 경상도를 우선 살펴보면 됩니다. 자, 평안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 싱겁고 국물이 많은 김치라고 되어 있고, 경상도는 맵고 얼얼하며 짠 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북쪽으로 갈수록 간이 싱겁고 국물이 있는 김치를 만들었고, 이제 남쪽으로 갈수록 이제 짜고 국물이 없는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지역별 김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지역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울은 당연히 궁중김치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경기도는 모양이 화려하고 재료가 매우 다양한 풍성한 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는 소박하고 담백하며 깔끔한 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특징은 이제 간을 할 때 젓갈을 사용하지 않고 소금으로만 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라도는 다양한 젓갈과 양념을 사용하고, 강원도는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활용하였고, 황해도는 소박하고 함경도는 해산물을 넣은 김치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그 특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염두에 두실 거는 그냥 지역별로 대체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별 김치를 사진으로 한번 보셨고, 이제 다음으로 김치의 주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재료는 배추와 무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채소류는 뭐 오이, 열무, 갓, 미나리, 부추, 파, 뭐 이런 다양하게 들어가고 그 종류가 한 3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소에 해산물도 들어갔는데 파래, 미역, 청각, 북어, 오징어, 전복, 굴 뭐 이런 재료들도 사용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류도 사용되었는데 이제 닭고기나 꽁고기 등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재료들은 뭐 직접 그 김치 안에 같이 넣기도 하고, 예, 육수를 우려 그 육수로 김치를 담그는데 이용하였다고도 합니다. 온 국민이 전국에서 먹은 음식인 만큼 그 재료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치의 종류를 알아봤는데, 좀 특징 있는 김치인 좀 사찰 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찰에서는 금기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몸에서 열이 나게 하는 음식을 금기시하는데, 파, 마늘, 부추, 달래, 홍거 이거 5가지를 일컬러서 오신채 혹은 오훈채라고 하고 이것을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치를 만드는데 이 5가지를 쓰지 않았고, 그 외에 젓갈 또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오로지 그 후에 들어온 고추만을 김치를 담그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사찰김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김치의 종류를 살펴보면 연근 물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연근을 통해서 김치를 담근 건데, 이것은 양이작용을 돕고 그 다음에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자승들을 위한 당간김치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겨울철 별미로 과일김치를 담그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김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렇게 김치를 담그면 이제 겨울에 먹기 위해서 보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관했고 왜 그렇게 보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법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땅을 파서 옹기를 묻고 그 안에 김치를 저장했습니다.
여기서 그 보관하는 옹기, 이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옹기는 가마에서 구워지는 과정에서 조그만한 숨구멍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숨구멍 등을 통해서 그 김치가 숙성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킴으로 해서 일정 양을 유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옹기를 김치의 맛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었는데, 이 겨울철 땅속 30cm의 온도는 마이너스 1도의 평균 온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마이너스 1도는 김치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유산균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온도라고 합니다. 자, 보관 방법에서도 선조들의 지혜와 과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매체 헬스에서는 2006년 그 김치를 세계 5대 슈퍼푸드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몸에 좋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김치 연구소에서 락토바실러스 크루바투스 위키 38이라는 유산균을 발견했는데, 이 유산균은 항염증성 물질을 발현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장 질환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강상욱 교수는 이 김치 유산균 배양액에서 조류 독감 치료 효과를 규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BBC에도 보도가 되었고 미국 올해 최고의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마무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김치를 찾고 즐겨 먹는다면 자본주의의 특성상 공급처는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TV 게느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23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